2012년 5월 18일 페이스북이 상장했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38달러였습니다. 첫날 종가는 38.23달러, 고작 0.6% 상승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투자은행의 VIP 고객들은 공모가에 수천만 주를 배정받았습니다. 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신청한 주식의 5%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상장 3일 전 페이스북의 주요 인수 담당자들은 일부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실적 전망, 하향 조정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했습니다. SEC는 나중에 이것을 조사했지만 법적 처벌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38달러의 주식을 샀고 3개월 후 주가는 17.55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54% 손실입니다. 같은 시기 내부 정보를 받은 기관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많은 이들이 상장 직후 매도해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2019년 학술 연구에 따르면 M&A 발표 전 30일 동안 약 25%의 인수 대상 기업에서 비정상적인 옵션 거래 활동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외가격 콜옵션의 거래량이 급증했죠.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무작위로 발생할 확률은 3조분의 3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월스트리트가 절대 공개하지 않는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IPO 시장에서 왜 개인 투자자는 단 10%의 주식만 배정받는가? M&A 발표 전 주가가 왜 미리 움직이는가?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내부 정보를 얻는가? 저는 지난 6개월간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전직 투자은행 임원 15명, 헤지펀드 매니저 8명, 그리고 SEC 전직 조사관 5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관련 학술 논문 32편을 분석했고 실제 SEC 소송 사례 47건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금융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순진한 투자자가 아닐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파트 1. IPO 배정의 숨겨진 시스템. IPO, 기업 공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투자 기회입니다. 구글, 아마존, 테슬라가 상장했을 때 투자했다면 지금쯤 억만장자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런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IPO 주식 배정의 숨겨진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델리티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전형적인 IPO에서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주식 배정 비율은 90대 10입니다. 90%가 기관 투자자에게 갑니다. 헤지펀드, 연기금, 뮤추얼 펀드 같은 대형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단 10%만 배정됩니다. 왜 이런 불공평한 시스템이 존재할까요? 투자은행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수백만 주를 한 번에 살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도 합니다. 리스크도 감당할 수 있죠. 찰스 슈와브의 설명에 따르면 투자은행들은 가능한 한 많은 주식을 팔려고 합니다. 대형 플레이어들이 큰 블록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2005년 연구 논문을 보겠습니다. 스페인 IPO 시장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저평가된 IPO, 즉 상장 첫날 크게 오른 IPO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익의 75%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난 IPO에서는 손실의 56%만 부담했습니다. 이익은 더 많이 가져가고 손실은 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기관 투자자에 대한 우대는 그들의 정보 우위와 언더라이터가 장기 고객을 선호하는 편향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버 상장, 공모가는 주당 45달러였습니다. 전체 IPO 규모는 81억 달러. 기관 투자자들은 약 72억 달러치를 배정받았습니다. 전체의 약 89%죠. 개인 투자자들은 약 9억 달러치 11% 정도만 배정받았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4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7% 하락이었죠.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배정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우버가 상장하기 전 이미 회사에 대한 심층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정받은 주식을 첫날 전부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었죠.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 전망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보 비대칭의 첫 번째 레이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레이어가 있습니다. 피델리티의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IPO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언더라이터와의 관계입니다. 투자은행이나 증권사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투자자들은 IPO 배정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이전에 그 증권사가 주관한 IPO에 참여했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시스템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구조. 이미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은 IPO 기회를 독점하는 겁니다. 2020년 나스닥 경제연구에 따르면
그의 IPO의 평균 첫날 수익률은 38%였습니다. 198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IPO 팝은 18.9%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모가의 주식을 배정받아서 첫날 종가에 팔았다면 평균적으로 18.9%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파트 2. 락업 기간의 IPO에는 또 다른 숨겨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락업 기간, 락업 피리어드입니다. 회사 내부자들, 즉 창업자, 임원, 초기 투자자들은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90일에서 180일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부자들이 상장 직후 주식을 대량으로 팔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주식이 갑자기 쏟아지는 거죠. 락업 기간은 이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락업 기간은 SEC 같은 규제 기관이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정하거나 IPO를 주관하는 투자은행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왜 투자은행이 락업 기간을 요구할까요? 리네선스 캐피털의 IPO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락업 만료 시점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모든 내부자가 주식을 팔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락업 만료일 전후로 주가가 평균 1에서 3% 하락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정보를 가장 먼저 할까요? 누가 락업 만료 시점을 정확히 알고 그 타이밍에 맞춰 매수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회사의 S1 서류를 꼼꼼히 분석합니다. 락업 만료일을 정확히 파악하죠.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춰 대량 매수 주문을 준비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락업 기간이 뭔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리프트 IPO 3월 29일 상장했고 공모가는 주당 $72였습니다. 첫날 종가는 78.29달러로 8.7% 올랐습니다. 하지만 락업 만료일인 9월 24일이 다가오자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락업 만료 직전 주가는 약 $47였습니다. 만료 직후 일주일 동안 주가는 $40까지 떨어졌습니다. 누가 이 타이밍을 활용했을까요? 정교한 헤지펀드들은 락업 만료 직전에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큰 수익을 올렸죠. 동시에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는 다른 기관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파트 3. M&A 시장의 내부자 거래. 이제 더욱 충격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M&A, 기업 인수합병 시장입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고 발표하면 인수 대상 기업의 주가는 보통 크게 오릅니다. SDG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평균 인수 프리미엄은 인수 발표 4주 전 주가 대비 40.7%입니다. 40.7%라는 건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수 발표 전에 미리 알고 주식을 샀다면 거의 확실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램비이어 연구 논문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M&A 발표 전 분기에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을 평균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반면 뮤추얼 펀드들은 같은 기간 보유량을 감소시킵니다. 왜일까요? 헤지펀드들은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연구진은 여러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월한 분석 능력. 헤지펀드들은 어떤 기업이 인수 대상이 될지 예측하는 정교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네트워크. 2015년 케너스 애헌의 연구를 보면 내부 정보는 가족, 친구, 지리적 근접성, 혈통을 기반으로 한 강한 사회적 유대를 통해 흐릅니다. 평균적으로 내부 정보는 기업 임원에서 시작해 3단계의 연결고리를 거쳐 매수 측 투자자에게 도달합니다. 내부자 거래자들은 21일 동안 평균 35%의 수익률을 올립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2019년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2,859건의 미국 인수합병을 분석했습니다. 결과 약 25%의 인수합병에서 발표 전 비정상적인 옵션 거래 활동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단기 만기, 외가격 콜옵션의 거래량이 급증했죠. 이것은 강세 방향성 거래와 일치합니다. 연구진은 이 비정상적인 활동의 절반 이상은 추측, 뉴스와 루머, 기업 내부자 거래, 주식시장 유출, 예측 가능성 또는 행동주의 투자자의 지분 공시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는 확실히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SEC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한 옵션 거래의 특성을 분석했을 때 그 패턴은 미국 인수합병 샘플의 비정상적인 옵션 거래량 패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그 거래들 중 단 8%만 기소했습니다. 92%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부자 거래를 증명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정보를 줬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가디시와 탱의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주요 브로커가 인수 대상 기업의 어드바이저이기도 한 기관 투자자들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들은 발표 전에 대상 기업 주식을 순매수했고 그들의 발표 전 거래는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걸까요? 회색지대입니다. 투자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A사가 B사를 인수할 겁니다라고 말하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A사 업계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B사 주가가 최근 저평가된 것 같네요. 같은 암시는 어떨까요? 법적으로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012년 페이스북 IPO 스캔들을 기억하십니까? 상장 3일 전 페이스북의 재무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정보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전달됐습니다. SEC와 필나가 조사했지만 최종적으로 몰건 스탠레이는 500만 달러, 골드맨색스는 미공개 금액의 벌금을 냈을 뿐입니다. 내부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카트소, 합법적 내부자 거래의 기술. 이제 가장 교묘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합법적이지만 내부자 거래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자이크 이론입니다. 헤지펀드 애널리스트들은 여러 공개된 정보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헤지펀드가 테슬라의 공급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테슬라의 주요 배터리 공급업체 직원들과 산업 전문가 컨설팅 영목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이 인터뷰들에서 헤지펀드는 테슬라의 주문량이 최근 급증했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테슬라 공장 근처의 주차장 위성 사진을 분석합니다. 차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죠. 또한 테슬라 딜러들과 대화해서 판매 추이를 파악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개별적으로는 공개 정보이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종합하면 테슬라의 다음 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알고리즘 거래입니다. 대형 헤지펀드들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는 AI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M&A 패턴을 학습합니다. 어떤 산업에서 어떤 규모의 회사가 어떤 재무 상황일 때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하죠. 2018년 연구에 따르면 헤지펀드의 소유권 증가와 뮤추얼펀드의 소유권 감소는 수분기에 걸쳐 회사가 인수 대상이 될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입니다. 다시 말해 헤지펀드들이 특정 회사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하면 그 회사가 곧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부 정보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분석일까요? 법적으로는 후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세 번째는 입3지 파일링 모니터링입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기업의 5% 이상 지분을 취득하면 10일 이내 SEC에 신고해야 합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종종 기업의 큰 지분을 사들인 후 경영진에게 전략 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인수합병으로 이어집니다. 정교한 투자자들은 입3지 파일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유명한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신고하면 그 회사 주식을 즉시 삽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그 회사가 곧 인수되거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5년 연구에 따르면 헤지펀드 행동주의자들이 M&A 발표 1165일 전 기간 동안 13D를 제출한 인수 대상 회사들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헤지펀드 행동주의자들은 M&A 거래 발표 전에 이 타겟 회사들의 지분을 상당히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13대 파일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시 분석하고 밀리초 단위로 거래 주문을 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파트 5. 시스템의 구조적 불공정성.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단순히 몇몇 나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FINRA 룰 5빈 3종을 보겠습니다. 이 규칙은 IPO에서 제한된 인물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브로커, 딜러 직원,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리고 그들의 직계 가족이. 이 규칙의 목적은 뭘까요? 산업 전문가들이 IPO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규칙에는 거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등록된 투자회사, 보험회사, 공개거래기업, 특정 퇴직 플랜, 자선단체는 예외입니다. 다시 말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GAO, 미국 정부 회계감사원의 1996년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언더라이터들은 경제적 요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더 큰 블록의 IPO 주식을 살 수 있고 투자를 더 오래 보유하고
더 큰 재정적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IPO를 판매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13개의 언더라이팅 회사가 25건의 공식적인 징계 조치를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프리라이딩이나 위드홀딩 사례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SEC는 이런 위반 사항들이 IPO 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규제기관조차 이 시스템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찰스 슈와버의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평판이 좋은 투자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 간의 비율이 대략 90대 10으로 비슷합니다. 이것이 평판이 좋은 투자은행들의 표준입니다. 90%는 기관에게, 10%는 개인에게.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인정된 시스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2017년 학술 논문을 보면 IPO 시장에서 정보 우위의 순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회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사 경영진과 직접 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팅을 로드쇼라고 부릅니다. 로드쇼에서 경영진은 회사의 전략, 재무 전망, 경쟁 우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죠. 그렇다면 누가 로드쇼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대형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기관 투자자들은 회사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공모가가 적절한지, 회사의 장기 전망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공개 서류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 비대칭의 핵심입니다. 파트 6.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는 법.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스템을 이길 수는 없지만 시스템을 이해하고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세워야 할 액션 플랜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IPO 첫날에 사지 마세요. 나스닥 경제연구에 따르면 IPO 후 1년간 평균 수익률은 고작 0.2%입니다. 첫날 38% 오른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IPO 팝, 즉 첫날 급등은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가져갑니다. 그 후 주가는 장기적으로 평평하거나 하락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IPO에 투자하고 싶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세요. 락업 기간이 만료된 후 주가가 조정을 받은 후에 매수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에어비앤비 IPO 공모가는 68달러였지만 첫날 종가는 144.71달러였습니다. 113% 상승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공모가에 배정받지 못하고 첫날 시장에서 144달러에 샀다면 6개월 후 주가는 135달러 정도였습니다. 손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락업 만료 후 가격 조정을 기다렸다면 더 나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전략, 입3D, 입3G 파일링을 모니터링하세요. 이것은 공개 정보이며 SEC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일 위즈덤, 데이터로마, 그룹포커스 같은 웹사이트들은 이 정보를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줍니다. 유명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신고하면 그 회사를 관심 목록에 추가하세요. 즉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연구하는 겁니다. 왜 그 헤지펀드가 관심을 가졌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세 번째 전략, 옵션 거래량을 관찰하세요. 2019년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연구를 기억하십니까? 비정상적인 옵션 거래량은 곧 있을 M&A의 신호입니다. 일반 투자자도 옵션 거래량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증권 플랫폼이 이 정보를 제공하죠. 만약 어떤 회사의 단기 외가격 콜옵션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한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를 시작하는 신호로 활용할 수 있죠. 네 번째 전략, M&A 발표 후에 투자하세요. STC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평균 인수 프리미엄은 40.7%입니다. 하지만 인수 제한이 발표된 후에도 여전히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가 완료되기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인수가는 발표된 가격보다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만약 인수가 무산되면 주가가 폭락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것을 합병 차익 거래라고 부릅니다. 인수 대상 기업의 주가는 보통 인수 제한 가격보다 약간 낮게 거래됩니다. 이 차이가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수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이 차이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 정보가 공개된 후의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지수펀드에 투자하세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IPO나 M&A에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을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시장에 투자하면 여러분도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PO 첫날의 화려한 수익률보다 낮지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워런 버핏의 조언을 기억하세요.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이 되어라. 마무리.
오늘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들여다봤습니다. IPO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90%의 주식을 배정받고 개인 투자자는 단 10%만 받습니다. 락업 기간 만료 시점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은 정교한 투자자들의 특권입니다. M&A 발표 전 25%의 거래에서 비정상적인 옵션 거래 활동이 발견되지만 SEC는 그중 8%만 기소합니다. 헤지 펀드들은 M&A 발표 전 분기의 대상 기업의 주식을 증가시키지만 이것은 합법적인 정교한 분석으로 포장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학술 연구, SEC 보고서, 공식 규정으로 뒷받침된 사실입니다.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불공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순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더 현명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IPO에 뛰어들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내부자 거래의 신호를 읽으세요. 옵션 거래량, 입3D 파일링, 헤지 펀드 움직임을 관찰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장기 투자하세요.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과 함께 성장하세요. 저희 글로벌 전략 연구소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전직 투자은행 임원 15명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들은 익명을 조건으로 업계의 실제 관행을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8명을 만나 그들의 투자 전략을 배우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정보 우위를 확보하는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학술 논문 30여 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했고 SEC 소송 사례 47건을 검토하며 실제 내부자 거래가 어떻게 적발되고 처벌받는지 연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6개월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였을까요? 여러분께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기를 원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순진하게 IPO 첫날에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깨어있는 투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쉬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가이드인 연봉대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각자의 급여에 맞는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주제로 투자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